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 이란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뽑아내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나라, 에너지로 세계를 움직이던 그 나라가 지금은 단 한 가지, 물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도 테헤란에서는 새벽 3시가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빈 물통을 들고 거리로 나와 길게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단 한 통의 물을 받기 위해 몇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집, 하루 종일 물 한 방울 쓰지 못하는 가족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물이 너무 절박해지자 온라인과 거리에서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수기술로 이란의 비구름을 훔쳐갔다는 음모론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현실이 그만큼 절망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어떤 설명이라도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의 구름을 돌려달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한때는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로 세계 경제를 흔들던 나라가 이제는 투명한 물 한 방울 때문에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강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가뭄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거대한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가뭄을 넘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 직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수도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 댐 5곳의 평균 저수율은 현재 단 5%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수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국가 차원의 물 부족 경보가 발령되는데 5%라는 수치는 그 기준을 훨씬 넘어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도시 기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라르댐입니다. 이 댐은 테헤란 수도권 수백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는 핵심 시설인데 현재 저수율이 고작 1%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라면 거대한 수면이 출렁여야 할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는 이제 물 대신 갈라진 바닥과 먼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물 저장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 전역에서 이미 19개의 주요 댐이 완전히 말라버렸고 40개가 넘는 도시에서는 강제 물 배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 물이 나오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급받은 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죽은 물입니다.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댐의 물은 이미 바닥에 가라앉은 흙과 오염물질이 뒤섞여 있어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세탁이나 설거지조차 불가능한 말 그대로 쓸 수 없는 물입니다. 즉, 숫자상으로는 물이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도시가 바로 마슈하드입니다. 인구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이 도시는 현재 주요 댐 저수율이 3% 이하로 떨어지며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테헤란이 5%라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마슈하드는 그마저도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 전체가 언제든지 완전 단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극단적인 위험 구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 모든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란은 물 부족이 아니라 이미 물 붕괴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드는 건 단순히 물이 부족한 수준을 넘어 하늘 자체가 등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전역의 강수량을 분석해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드러납니다. 전년도 대비 무려 98.6%가 감소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최소한의 비는 내렸지만 올해는 사실상 비가 왔다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숫자로 보면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강수량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00년이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한 계절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 완전 무강우 현상입니다. 아무리 건조한 해라도 최소한의 비는 항상 존재했는데 그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가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현지 기상학자들조차 기존의 기후 모델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예측 가능한 위기가 아니라 기존의 모든 기준이 무너진 비정상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의 기온 상승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령 비가 내린다고 해도 그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기 전에 뜨거운 공기에 의해 빠르게 증발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도 땅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가 적은 문제가 아니라 비가 와도 의미가 없는 구조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심리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올해는 좀 덜 오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앞으로도 비는 오지 않는다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대신 언제 물이 완전히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이란은 단순히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비가 사라진 나라, 즉 자연 자체가 더 이상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나라는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하지만 이 위기를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하늘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분노를 불러온 사건은 바로 이른바 조용한 단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전 공지도 없이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수압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단수를 반복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단수는 없다고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일 밤 몰래 물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시민들은 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지 이유조차 모른 채 며칠이고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민심은 급격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위기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본적인 생존 자원을 통제했다는 점이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도 절망적이지만 그 상황에서조차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공포로 다가온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은 상황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아무리 물을 아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책임을 자연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가 계속 오지 않을 경우 수도 테헤란의 수백만 시민을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민들에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수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일종의 포기 선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나 핵사고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수도 전체를 비우는 결정은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물이 없다는 이유로 수도를 비워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 순간 사람들은 이 나라의 시스템이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거리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정부 발표를 믿지 않게 되었고 각자 생존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란의 위기는 단순한 물 부족이 아니라 통치의 붕괴, 즉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 이란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구조적 자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테헤란 시내에는 아직도 100년이 넘은 수도관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터지고 오염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체나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물이 부족하기 이전에 이미 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구조가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다른 곳에 썼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적인 산유국으로 매일 막대한 석유 수익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국민의 식수 시스템이 아니라 헤즈볼라, 하마스, 하우티스 같은 해외 무장 세력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백억 달러가 국경 밖으로 흘러나갔고 그 사이 국내의 물 인프라는 그대로 썩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핵 개발 프로그램까지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국가의 재정은 생존이 아닌 권력 유지에 집중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있습니다. 이란은 원래 수천 년 전부터 카나트라는 놀라운 수자원 시스템을 사용해왔습니다.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지하수가 흘러오게 하는 방식으로 전기나 펌프 없이도 지속 가능한 물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연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이 전통적인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동 펌프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펌프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끝없이 지하수를 끌어올립니다. 그 결과 이란 전역에 약 100만 개에 달하는 우물이 뚫렸고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지하수를 빨아올렸습니다. 카나트가 수천 년에 걸쳐 조심스럽게 사용해온 물을 단 40년 만에 바닥까지 끌어올려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농업 정책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농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 사용량의 무려 92%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작물까지 무리하게 재배하면서 이미 부족한 수자원을 더욱 빠르게 고갈시켰습니다. 결국 지금의 이란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프라를 방치하고 자원을 잘못된 곳에 투자하며 지속 가능했던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한 결과가 지금 눈앞에 물 붕괴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총과 미사일이 군사기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 그 자체를 겨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 벌어진 최근의 공격은 그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미군은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섬의 군사기지가 아니라 담수화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주는 이 시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 시설이 파괴되자 주변 수십 개 마을의 수돗물이 동시에 끊겨버렸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수만 명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공습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수도 테헤란 도심에 있는 대형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으면서 전력 공급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물 시스템이 전력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멈추고 정수장이 작동하지 않으며 결국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물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즉, 수도관이 멀쩡해도 전기 하나가 끊기는 순간 도시 전체의 물 공급이 동시에 멈춰버리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공습으로 인해 발생한 대형 화재와 매연이 대기 중 수증기와 결합하면서 하늘에서 검은 산성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비를 맞이했지만 그것은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비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든 비였습니다. 비가 내려도 사용할 수 없고 물은 끊긴 상태. 이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수자원 시설이 공격받자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하고 이어서 쿠웨이트의 발전소와 물 관련 시설까지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특히 쿠웨이트에서는 전력망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과 전력,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각국이 서로의 물을 겨냥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군인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존 기반을 직접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 물전쟁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이 전략에 매우 취약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식수의 90% 이상을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의 핵심 시설만 파괴해도 국가 전체가 단 며칠 만에 물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전면전 없이도 한 나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물을 끊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단순한 영토나 자원을 둘러싼 충돌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루도 없이 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물을 무기로 사용하는 단계까지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특정 국가를 넘어 중동 전체, 나아가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이 처한 상황을 보면 그 답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이 나라는 현재 세 개의 자물쇠에 동시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를 풀려고 하면 다른 하나가 더 강하게 조여오는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첫 번째 자물쇠는 기후 변화입니다.
이란의 기온 상승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 내린다 해도 그 물은 저수지에 모이기 전에 뜨거운 공기와 건조한 토양에 의해 빠르게 증발하거나 흘러가 버립니다. 즉, 자연적인 회복 능력 자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해수를 담수화하거나 폐수를 재활용하고 스마트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자물쇠가 걸립니다. 두 번째 자물쇠는 경제 제재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외국 자본과 기술이 이란으로 들어오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첨단 설비를 수입하려고 해도 돈과 거래 경로가 막혀 있고 부품 하나조차 제대로 들여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기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존재하지만 그 방법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제재를 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 번째 자물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핵 문제입니다. 제재를 해제하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지만 현재 권력 구조에서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정권의 존재 이유이자 협상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기하는 순간 정치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개혁도 2단계에서 막혀버립니다. 결국 상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기후를 극복하려면 기술이 필요하고 기술을 얻으려면 제재를 풀어야 하며 제재를 풀려면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완벽하게 막힌 순환 구조가 바로 3중 자물쇠입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문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더 커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한쪽을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쪽이 무너지고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의 이란은 단순한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구조 속에서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이란이 서 있는 곳은 단순한 위기의 경계가 아니라 미래가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맞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느린 붕괴입니다. 물 부족이 점점 심해지면서 농업이 무너지고 도시 기능이 서서히 약화되며 국가 전체가 장기적으로 쇠퇴하는 경로입니다. 겉으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점점 텅 비어가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급성 재앙입니다. 전쟁과 인프라 붕괴, 전염병, 식량 부족이 동시에 터지면서 단기간에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물과 전력이 동시에 끊기는 순간 도시는 며칠 만에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제 붕괴입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시위와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고 결국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물과 식량 문제는 항상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칠 경우 최악의 결과가 등장합니다. 바로 9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물을 찾아 국경을 넘는 초대형 난민 사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충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란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큰 붕괴 중 하나로 기록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